캐나다에는 자녀를 위해 이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이민자로서 견뎌야 하는 무게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꾹 버티고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꼭 버티는 부모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혼 후 애초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었어요. 당연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가 제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캐나다 발목을 잡게 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아이가 함께하는 180도 달라진 삶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엔 저는 이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교육에 관심도 애정도 없던 무늬만 엄마였던 저는 아이가 태어나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그제서야 많은 책들과 강의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 들으며 부모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아이가 우수한 학업 성적을 내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큰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운다는 그 최종 목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더라고요.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아이를 잘 독립시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자녀가 단지 그냥 신체적으로 자라고 또 직장을 가고 출가 외인이 되는 그런 독립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자녀가 그 독립된 인격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자라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독립이었어요. 자녀가 자신만이 가진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세상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녀의 독립이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망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당당하게 맞서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가 우리로부터 이런 독립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부면인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건전한 독립을 하려면 우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한국 사회에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단점은 한 페이지 적어내는데 장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왜 사람들은 삶을 즐기기보다는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할까요? 왜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또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문제 하나를 더 맞추기 위해서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었고, 또 아이들의 자존감은 그 시험지의 동그라미 횟수와 비례를 하게 되죠. 가장 웃음이 많은 피어나는 10대 시절 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제대로 된 직장과 삶을 살 수가 없다는 형체 없는 두려움에 자신의 미래는 수능 점수에 달린 것 같고, 또 그 점수가 낮으면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성적이나 성과 위주의 분위기는 계속되죠. 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사람마다 태어나는 모양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별 모양,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네모 모양. 각 사람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똑같은 동그라미로 살아가라고 하면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요. 캐나다에서는 일단 학교를 가면 좀 놀다 오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이렇게 놀이로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주 즐겁게 그냥 학교를 다녀오더라고요. 아직 저희 아이가 좀 어리긴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는 하소연을 하기도 하시던데, 일단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이 놀면서 이 뇌기능 발달이 아주 좋아진다고 하니 저는 아직까지는 만족하고요. 또 무엇보다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좋더라고요. 아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도 고민이 생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 가서 누구에게 비교를 당할 일도 없고 성적을 잘 내야 할 이유도 없으니 그로 인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스크래치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커가면서 성격적인 면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성적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 없이 즐겁게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캐나다에서 눈에 띄었던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잘 걸어준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어른들에게보다도 아이들에게 말을 먼저 걸더라고요.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자란 저는 처음에 이게 참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잘 걸어주는 이러한 문화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도 이렇게 대화에 참여함으로 한 사회의 일원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듯해요.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저는 어릴 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부모님께 꾸중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를 학대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대화로 아이들을 설득하려 하고 훈육이 정말 필요하다면 잠깐 아이를 다른 장소에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자녀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이들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지나쳐서 이곳 사람들이 동양의 예의범절을 칭찬하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 섞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영상이 길어져 버렸네요. 2번째, 3번째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